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큰 진통을 겪는 사안인데요. 공군기지와 함께 쓰는 대구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대구 통합 신공항 문제가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부지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요. 이 결정은 지역 주민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며 내린 것으로 내년 1월 21일에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미래, 대구 통합 신공항 사업은 이 주민 결정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보조금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5월 KBS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내린 결론인데요. 뉴스브리핑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 12번째 국민묘지가 제주에 들어섭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일 착공식을 열 예정인데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특별대담 준비돼 있습니다. 감귤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과 행정, 농가가 힘을 모았습니다. 감귤 지켜 드림팀을 연말까지 운영하는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리온이 제주 용암수를 이름으로 한 혼합음료 국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당초 국내 출시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는 용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암 해수는 바닷물이 육지의 지하로 스며들면서 화산 안반층에 의해 자연 여과로 정화된 물로 유기물과 병원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일반 해수나 해양 심층수와 같이 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요 미네랄 성분은 유사하지만 항암과 혈압 상승 억제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게르마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는 제주만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현재 화산 안반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 대량으로 분포해 있는데요. 2013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돼 8개 입주 기업들이 용암해수를 활용한 음료, 화장품, 그리고 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난 5월 KBS 탐사 보도로 드러난 대학 보조금 비리 속보입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해당 대학 교수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들이 빼돌린 금액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직접 실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실습 한 척만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도내 모 대학 교수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수업도 하지 않고 강의비를 챙긴 사실이 지난 5월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석부도 엉터리인데다 현장 실습도 없었지만 기업체와 학생들에겐 직장 적응 훈련비와 멘토비가 지급됐습니다. 보도 뒤 해당 대학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사업을 주도한 고모 교수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교수 등 6명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 교수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강의비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 1억 5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입장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된 세금을 죄 의식 없이 빼돌린 교수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난 9월 제주에 액화 천연가스인 LNG가 들어오면서 이르면 내년 봄부터 LNG가 본격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도내 한 업체가 획득한 도시가스 사업 허가권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현재까지는 LPG에 공기를 섞는 방식으로
도내 3만 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도 LNG가 들어오면서 내년 봄부터는 이 업체에 LNG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2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읍면지역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9월에 고시한 허가 기준도 도시가스 사업법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 천례와 같은 수익적 행정회의 천례는 당사자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해당 업체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자본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 LNG 보급 확대로 이익률을 개선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 문제없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허가권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재량적 행위로 줘버려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적 에너지 정책이 개인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LNG의 본격적인 보급을 앞두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제2공항 속보 이어갑니다. 이 공항 예정지 주변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있고 물새가 많이 찾는 크고 작은 습지도 있는데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분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5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3년부터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1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저수지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에 이르다 보니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해 수많은 철새가 찾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제2공항 활주로 예정지에서 서쪽으로 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부 조류 충돌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보호구역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예정지에서 채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습지입니다. 비교적 큰 물새에 속하는 외가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항 예정 부지 주변, 특히 활주로 부근에 있는 습지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공항 반대 주민들은 성읍 저수지를 비롯해 수산과 난산리 일대에 대여섯 개의 습지가 있고 물새떼가 이 습지에서 오조리 해안까지 횡단하며 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활주로랑 이 십자로 교차하는 부분이라서 그 항공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을 거고 만약에 충돌 위험이 있으면은 이 습지를 다 메꿔야 될 건지. 국토부 조류 충돌 관련 기준엔 공항 주변 13km 내에는 새가 활주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에 호수나 늪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람 단계부터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지만 본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연 회견에서 진통 끝에 출범한 이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통해 이공항 도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한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암해수로 알려진 제주 염지하수로 먹는 물을 만들어 국내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대기업 오리온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에서 구두 약속만으로 취수량을 기존 3,000톤에서 2만 1,000톤으로 7배 늘려줬다며 제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적정량을 계산하고 염지하수 보전 기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노동조합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임금인 강사료를 시간당 책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해마다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이라며 비용 문제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 방식을 시간제로 전환하면 교육의 질과 강사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까지 안장 대상자를 확대한 제주 국립묘지 착공식이 내일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내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충원묘지 일대에서 제주 국립묘지 조성공사 착공식을 엽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517억 원을 투입하는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은 현재 충원묘지를 포함한 부지에 27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봉안묘 5,000기와 봉안당 5,000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기도 해역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베트남 선원 가족 9명이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실종자 수색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DNA 채취 등 해경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베트남 가족들의 현장 방문은 취소됐고 대성호 사고와 창진호 사고 실종자 수색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보훈 가족들의 오랜 바람이던 제주 국립묘지 건립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내일 착공식을 갖는데요. 제주 국립묘지는 전국에서 12번째로 만들어지는 국립묘지입니다. 제주 출신 호국 영령들이 편히 쉬고 또 그분들의 뜻을 기릴 이 공간 어떻게 건립될까요?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착공식 때문에 제주에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 10년이 꽤 넘었죠? 네. 그런데 착공까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그 제주 국립묘지는 한라산 세계자연유산 구역에 접한 곳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주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설계가 필요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문화재청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내일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제주시 충원묘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한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또 어떻게 확장을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국립묘지는 기존의 제주시 충원묘지를 포함해서 총 2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겠습니다. 수용 능력 면에서 기존 충원묘지는 1,500기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제주 국립묘지는 10,000기 규모로 되었고 그 10,000기는 흙 속에 안장하는 봉안묘가 5,000기이고 실내 안치하는 봉안당이 5,000기 규모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는 제주시 충원묘지를 활용하는 이 방식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주에는 아시다시피 국립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주도에 산재되어 있는 14개 충원묘지가 대신했습니다. 이번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면서 굳이 그 충원묘지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 충원묘지가 했던 그 역할을 잘 개성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예우해 드리겠다.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제주시 충원묘지가 제주도에 있는 충원묘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제주시 충원묘지와 연결해서 포함해서 이번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조감도는 지금 나온 상태죠. 그렇죠. 그럼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인가요? 네, 한 3가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자연유산 구역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중점적으로 조성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묘지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유공자분들이 평안히 영면하실 수 있도록 잘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지가 묘지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 또 보훈 가족들과 함께 보훈 문화의 장애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 많은 제주도민들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전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충원묘지에조차 안정되지 못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이런 문제 좀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 국립묘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충원묘지로는 모실 수 없었던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들 이런 분들까지 다 같이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만드는 과정 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곳에 모신 분들을 좀 잊지 않고 후대에 잘 전하는 것도 이 제주 국립묘지의 역할이 뭐 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묘지가 안장과 추모의 기능을 하는 공간인 동시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시키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게 국립묘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훈음악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1.4.1 묘역 가꾸기 운동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묘역을 방문해서 안장되신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드리는 롤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애국심이 더 함양되고 보훈 정신이 더 이렇게 함양되리라 생각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나운서님도 한번 이 행사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럴 의사도 물론 네.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주 국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2번째로 만들어지는 국립묘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국립묘지는 어떻게 좀 운영이 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런 평상시에. 식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실 호국원 같은 데서도 한 3주 전에 호국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거기는 지역에 한 1,500여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호국 문화를 이렇게 보훈 문화를 같이 이렇게 나눈 적도 있고 많은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난 9월이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게 연기가 된 건데 그럼 2021년 10월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혹시 실현이 가능할까요? 네, 좀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표 기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경험과 기술을 갖춘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됐습니다. 거죠? 그래서 내일 착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주에는 그럼 대상자가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사회적으로 잘 예우해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가 지금 이런 명패를 들고 나왔는데 이 명패를 만들어서 이 명패를 국가유공자 댁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제주도에는 약 5,100여 분이 지금 계시고요. 1,100여 명이요? 금년도에는 독립유공자분들과 6.25 참전 유공자분들 위주로 부착을 해드리고 내년도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까지 포함해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도 지나가시다가 그런 명패를 보시면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가져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께 인사도 이렇게 한번 드려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명패달기 사업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유공자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40만여 분이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집에다가
딱 이 명패를 부착을 해놓으면 굉장히 본인들도 자랑스러우시고 또 주위 분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우리 사회에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저렇게 존경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먹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예. 각 집마다 이제 보훈에 네. 힘써주신 분들의 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 명패가 네. 달릴 텐데 네. 이 명패를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도 드리고 네. 그분들의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 사실 많은 도민들이 기대가 참 크거든요.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제주 국립묘지가 착공되기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과 제주 지역 보훈 가족 여러분 또 제주 도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화의 섬 제주에 제주 국립묘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정말 우리 제주의 유공자분들을 품격 있게 잘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훈 가족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정말 제주의 호국 영령들이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제주 국립묘지가 드디어 내일 첫 삽을 뜨는데요.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처장님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KBS 홀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늘 열린 KBS 시청자 음악회는 다음 달 9일 밤 11시 40분부터 KBS 1TV로 전국에 또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탐나는 현장입니다. 감귤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이 한 해의 결실을 거둬들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귀포의 한 감귤 농장에서 37톤이나 되는 감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이런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감귤 지켜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색적인 활동 모습을 탐나는 현장에서 담아봤습니다. 감귤 수확 시기를 맞아 제주에서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절도범 검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다 따갔어요. 이것들 이거 보세요. 다 따가는 겁니다. 없는 건 다 따갔어요. 거의 다. 최근 수확을 앞둔 감귤 약 37톤을 누군가 몰래 훔쳐간 것인데요. 수확을 앞둔 감귤밭에는 감귤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여기도 다 훑어먹고 여기도 훑어먹고. 9월 초에부터 이제 청과로 따갔어요. 청과로 따간 것 같아요. 청과로 따가고. 급하게 따냈는지 가지마다 감귤 꼭지가 그대로 달려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감귤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농장 내 자재들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밭에 이게 40mm, 20mm 파이프가 쫙 있었는데 그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싹 잘라가고 지금요. 금액으로 하면 한 4,500 정도요. 작년에도 5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이 밭에 거. 파이프하고 이런 자재 분실된 게 한 500 정도요. 제가 알아본 결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농산물 절도는 2016년 26건, 2017년 52건, 2018년 38건, 올해 10월까지 32건 등 최근 4년간 약 14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경찰청은 감귤 수확 시기를 맞아 발생하는 농산물 도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이색 수호 활동을 운영 중인데요.
우리 마을 감귤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감귤 드림팀을 구성했고요. 혹시 모를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그 감귤 드림팀과 협조해가지고 신속히 범인을 찾아내서 그 피해본 농작물에 대해서는 빨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귤 주산지인 만큼 감귤 농장이 많은 서귀포시 남원읍입니다. 마을별로 구성된 감귤 지켜 드림팀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지역 파출소에서는 관내 여러 곳에 위치한 감귤 농장을 수시로 순찰 중입니다. 감귤 수확이 한창인 곳이나 아니면은 감귤이 이제 수확 직전에 있는 곳 위주로 많이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 꼼꼼하게 수확 상황도 확인합니다. 밀감 수확은 다 하셨어요? 예. 밀감 수확하시고 예. 그 창고에 저장하실 때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예. 순찰 돌아드리겠습니다. 꼭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약 순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만약에 어느 한 곳에 보관하게 되면은 우리 경찰로 예약 순찰을 신청하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에 위치한 취약한 지역의 농장 등은 더욱 신경을 써서 집중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감귤 누가 가져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대로변은 좀 적지만 이런 외진 곳, 산비탈길이나 산 중턱에는 그거를 절도를 당할 위험성도 많고. 감귤 지켜 드림팀에는 민관 합동으로 도민들도 힘을 모았는데요.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소유한 도민이 중심이 되어 우리마을 감귤 키퍼로 활동 중입니다.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도난 예방과 함께 도난 사고 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저희도 부모님도 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고생하시면서 이 농사를 지은 거를 어느 한순간에 강탈을 당한다는 그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이제 항상 감시하고 순찰하고 이 파출소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감귤을 지킵니다. 지역 파출소 직원들하고 지금 방범 순찰 나가고 있습니다. 낮에는 감귤 수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낸 농민들. 잠시 쉬지도 못한 채 한 해 땀 흘려 키운 소중한 우리마을 감귤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감귤 농가와 창고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도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농사가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힘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예방해 주신다는 것만 갖고도 저희로서는 너무 고맙고 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감귤 지켜 드림팀은 연말까지 운영되는데요. 이들의 특별한 수호 활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도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제주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추진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초에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오히려 이 찬반 사이에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오늘과 내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반대 측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의 김찬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께서는 산림청 공무원 출신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의 소장도 역임을 하셨었는데 네. 이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어떤 네. 이유에서입니까? 네, 제가 이제 산림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고 지금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주 국립공원의 확대 또는 추가 지정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 반대 이유가 상당히 많고 길지만 단적으로 요약하면은 이 어떠한 명분이나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제주도민에게 전혀 실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에 따른 보호보다는 이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보호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이제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제주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절대 보존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규림법에 의하면은 또 이 아주 임상이 좋고 자연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보존구규림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 계획법 시행령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다시 보겠는데요. 도시계획 조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 보존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충분히 이러한 법률을 활용해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보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권형 자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러한 그 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제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지역 어떤 곳들인가요? 우선 그 기존에 제주도에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방위에 따라 가지고 뭐 해발 800m도 있고 600m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밑으로 이제 중산간까지 쭉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오름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게 면적이 육상만 하더라도 무려 222.09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153.33 평방킬로미터를 합치면 그 면적이 무려 357.42 평방킬로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제주도 면적의 8.3%가 국립공원이었던 것이 이제 20.3%, 20.7%로 이렇게 높아지게 돼요. 그 20%라고 하는 거는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국립공원이 대충 한 4몇 %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미 8%가 넘고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20%라면요. 강원도보다도 넓은 경상북도가 제일 넓은데 이것을 전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제주도의 상당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한테 그 소관사항을 다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고 그중에서도 우도나 추자도 여기는 해양이 59제곱킬로미터, 육지에 2.95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추자도는 해양이 89제곱미터에 육지가 1.24제곱킬로미터인데 이 부분의 거의 상당한 부분이 또 사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유지 또 우도와 추자도 주민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유지도 있고 네. 또 그곳에서 그 생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그런데 환경부와 제주도는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지정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뭐 사유재산을 빼앗거나 뭐 강제 수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생업활동도 다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보장하겠죠. 그러나 이 제한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행위 제한 같은 것,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뭐 표고버섯을 재배한다든지 무슨 그 양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어로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허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허가들이 승계,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기술이 개발되고 소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희망하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은 모든 허가사항은 국립공원 환경부 장관한테 가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거는 보장하되 후손한테 넘겨주거나 팔거나 확대하거나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란 말조차도 틀렸다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 국립공원을 뭐 확대한다 이것은 좀 복선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 우도나 추자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금 도하의 모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반대측 입장은 왜 홍보를 할 수 없게 하느냐.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제주 국립공원을 별도로 또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히 그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국장급이 관리청장이 되고 4개의 과를 두게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큰 조직이냐 하면 지금 환경보전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여기 2급 공무원이 국장입니다. 거기에 과장이 4분이 있습니다. 이만한 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능히 짐작이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막강한 권리로 제주 환경자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일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과 또 찬성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어제보다 더 쌀쌀했습니다. 내내 비가 오고 차가운 북서풍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밤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바람으로 인해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밤까지 북서부와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오늘과 기온이 비슷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종일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겠고 오후에는 동풍까지 강하게 불면서 북동부와 산지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고산 지역은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 대체로 좋지 않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북부와 서부 앞바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남부와 동부 앞바다엔 내일 오후에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날은 기온이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다가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잘못된 경쟁의식과 불안감, 그리고 취약한 심리 상태. 이 세 가지는 단독으로 또는 결합한 상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원인도 크게 이 세 가지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만든 여파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 참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 역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